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 노조의 파업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병원 측과 광주시는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며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들의 근무 태만을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들 해경 13명이 전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부의 쌀 관세와 방침에 관련해 전남 지역 시장과 군수들이 성명을 내고 곡물 자급률 목표를 5년 주기로 공표하는 방안 등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양파 농민 90% 이상이 국산 양파 종자 대신에 비싼 일본산 양파 종자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국내산 종자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 노조가 파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임금 협상 때문인데 M1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뒤 최근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관절이 굳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를 안 받게 되면 관절 같은 게 자꾸 굳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 하면은 저희들도 어찌 다른 병원에 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일을 하다 추락해 척추를 다친 정병문 씨도 물리치료 등을 받지 못해 다리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치료를 계속 받다가 안 받아보니까 다리도 이제 더 통증이 심해져 버리고 좀 불편한 점이 많죠. 간호사와 치료사들로 구성된 병원 노조원 대다수가 지난 금요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일부 환자는 참다 못해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8개월째 임금 협상에 접점을 찾지 못한 노사를 대신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조정안을 냈지만 파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8일 제시한 기본금 3만 원 인상 조정안에 대해 노조 측은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병원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병원 노조의 파업이 시작된 겁니다. 병원 측은 지난해 개원 이후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며 광주시의 지원 없이는 임금 인상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병원의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시는 위수탁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학으로서 그 법인 수탁자로서 또 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일괄적으로 모든 게 다 시가 그걸 다 답을 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호남권 재활병원에 투입된 국시비는 모두 300억 원. 개원 이후 반쪽 운영과 병원 지원 여부로 광주시와 병원 측이 맞서면서 환자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VTS가 제대로 관제를 하지 않았다는 건 널리 알려져서 놀랍지도 않습니다만 충격적인 관제실 내부 사진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고 있고 신문 보고 스마트폰 보느라 관제는 하지도 않았던 해경 13명, 검찰이 전원 기소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새벽 4시, 진도 VTS 관제석에서 근무자가 자고 있습니다. 다른 날 또 다른 야간 근무자는 느긋하게 신문을 봅니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합니다. 관제를 소홀히 하는 것도 모자라 관제실에 아무도 없는 광경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싶습니다. 이 CCTV 영상은 진도 VTS가 삭제한 것을 검찰이 일부 복원한 겁니다. 반드시 2인 1조로 관제해야 했지만 한 명만 근무했고 그나마도 자고 놀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여일 전에는 근무 태만으로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했고 감찰 결과 경고와 재발 방지 교육을 받았지만 고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 일지를 조작하고 관제실을 찍어야 하는 CCTV를 창문 쪽으로 돌려놨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난 뒤에는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관제를 소홀히 한 모습이 찍힌 CCTV를 떼어내서 녹화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런 근무 행태가 사고 당일 골든타임을 놓치는 데 결정적이었다고 판단한 검찰은 진도 VTS 13명 전원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더뎌지면서 이달 초 바닷물 냄새를 구분해서 실종자를 찾아내는 전자코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 결과 최근 실종자가 수습된 장소와 같은 냄새 유형을 나타내는 격실 6곳이 발견이 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조리사 이모 씨의 시신이 세월호 3층 식당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단원고 여학생이 수습된 지 24일 만 새로운 수색 방법을 도입한 뒤로는 처음입니다. 해수 샘플을 채취하여 희생자가 수습된 객실의 해수 샘플과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종자 잔류 가능성이 있는 객실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코는 단백질 등 물질이 부패할 때 생기는 냄새 유발인자를 그래프로 분석하는 시스템. 바닷물의 냄새를 통해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격실을 추정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월호 격실 54곳에서 해수를 채취해 비교 분석한 결과 6곳의 냄새 유형이 일반 바닷물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물이나 소지품 등이 부패하면서 생긴 유형일 수 있지만 실종자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조리사의 시신이 발견된 식당 칸, 지난달 수습된 단원고 학생의 옷에서도 같은 유형이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채취해가지고 다른 게 비교해 보니까 이 식당하고 똑같은 냄새 패턴을 보이는데 6군데라 그런 얘기죠. 거기는 특히 생명하게 한다는 얘기죠. 합동 구조팀은 반응이 나타난 6개 격실을 집중 수색하는 한편 그동안 들어가지 못한 4층 다인실 일부 격실에도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농업계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쌀 시장 개방을 세월호 참사, 인사참사에 이은 식량 참사라고 규정하고 결사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성난 농심의 농민들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쌀 전면 개방 저지를 위한 투쟁 선포식. 농민들은 정부가 끝내 농업과 식량 주권을 포기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 나라를 생각하는 정부가 아니고 이 민족을 생각하는 정부가 아니고 우리 농민들을 없애기는 반민족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나라 정부입니다. 농민들은 이어 투쟁 선포문을 통해 농촌 곳곳에서 저항의 깃발을 올리고 9월에는 대규모 농민 항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민을 죽이고 농업을 죽이고 하는 박근혜 정부, 이 정부와 끝까지 우리는 투쟁할 수뿐이 없습니다. 집회를 마친 농민들은 새누리당 시도당 당사를 찾아 쌀과 모를 던지며 항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농민단체는 이번 주 권역별로 논 갈아엎기 투쟁에 나설 예정이어서 당분간 쌀 관세화를 둘러싼 반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쌀 관세와 정책과 관련해 전남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 정부의 쌀 관세와 결정으로 전남 지역 농촌 경제 붕괴가 우려된다며 곡물 자급률 목표를 5년 주기로 공표하고 반농업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수립을 제안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확대하고 목표 가격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통합진보당 김선동 전 의원도 지난 19일부터 순천 조례 사거리에서 쌀 전면 개방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된 농산물 1,641건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인 16건이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돼 전량 폐기하고 출하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부추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금치가 3건, 참나물 2건 등이었습니다. 양파 농민 90% 이상이 국산 양파 종자 대신에 비싼 일본산 양파 종자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전국 양파의 절반 이상을 재배하는 주산지인데도 전남은 종자 연구에서 사실상 손을 떼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양파 가공시설. 시중에 내다 팔 양파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 전남의 양파 재배 면적은 11,000여 헥타르로 전국 재배량의 51%를 차지하는 상태. 그런데 이 양파의 90% 이상이 일본산 종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종자는 일부 있지만은 극히 한 2, 3%? 근데 또 그것이 아직은 기술 수준에 못 미달해가지고 6,000제곱미터 면적의 양파밭에 쓰이는 일본 양파 종자는 최대 200만 원 상당.
국산 종자가 훨씬 저렴하지만 농민들은 싹이 트는 시점이 제각각이고 수분 함량이 높아 저장하기 껄끄럽다며 기피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전남농업기술원은 국산 양파 종자 연구용 밭을 운영하다 이미 15년 전에 손을 떼는 등 종자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들이 무안과 해남 두 곳에서 소규모로 국산 양파 종자를 키우고 있는 게 고작. 그나마도 양파 꽃가루가 생성되지 않아 종자 채취를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파 생산자들이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양파 종자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에서 양파 농민들이 양파 종자를 사는 데 쓰는 돈은 해마다 1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730) 재보궐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갖고 출마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광주 MBC는 광전남 재보선에 누가 뛰는지 알아보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나주 화순 선거구를 이계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주 화순 선거구에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새누리당 김종우 후보는 나주 동광농협조합장을 8년이나 역임한 원조 농민운동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농도인 나주 화순의 발전을 이끌고 나주와 화순, 광주를 연결하는 경전철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집권당을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신정훈 후보는 농민운동에 헌신해왔고 민선 3, 4기 나주시장을 지냈습니다. 재임 기간에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유치하고 전국 최초로 학교 급식 조례를 제정한 경험을 살려 서울과 지방이 고루 잘 사는 분권 국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중앙정치에 가더라도 구호나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현장의 민생 문제, 현장의 지역 발전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풀 수 있는 그런 책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광백수 후보는 세무사와 경기도의원 경력을 강조하며 나주 화순 경제 살리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영 이기주의나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나주 화순을 소통과 화합으로 이끌 새로운 인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주 화순 선거구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독주를 여당과 무소속 후보가 함께 견제하고 있는 양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모레 24일부터는 점심시간에 소규모 음식점 앞에 차를 주차해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윤장현 시장의 공약대로 모레 24일부터 종업원 5명 미만이거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인 음식점에 한해서 점심시간인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음식점 앞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차로 가장자리,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 등 교통정체나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곳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됩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가 제출한 민선 6기 조직 개편안 처리를 유보했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들은 간담회를 갖고 광주시 조직 개편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보다는 의견 수렴을 좀 더 거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조직 개편안은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되거나 더 미뤄질 수도 있어서 공무원 승진과 전보 인사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삼육중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각종 학교로 분류된 삼육중학교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왔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오늘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종교단체가 설립한 삼육중학교는 12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고 지난해 경우에 교육청으로부터 16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프로야구가 지난주 올스타전을 마치고 오늘부터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안개속 순위 다툼 중인 중위권에서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는 기아 타이거즈, 이제 정규 시즌 50경기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4위 자리를 놓고 기아, 롯데, 두산의 4강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롯데와 3게임 반차, 두산과 반게임 차로 후반기 성적에 따라 순위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6연전은 하위권 팀들과 만납니다. 오늘 시작으로 주중에는 LG를 홈으로 불러들이고 주말에는 대전으로가 하나와 맞붙습니다. 타격은 청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반기 팀 타율은 2할 9푼 6리로 9개 구단 중 3위고 팀 안타와 대타 타율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부상으로 휴식기를 가졌던 필도 복귀를 앞두고 있어 남부럽지 않은 공격진 완성이 기대됩니다. 문제는 마운드인데요. 송은범, 김진우 선수가 선발진으로서 얼마나 제 역할을 잘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상에 시달리며 각각 3승씩밖에 올리지 못한 송은범, 김진우 선수가 승수를 더해준다면 가을 야구로 가는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오늘 오후 6시 30분 LG와 시즌 10차전을 갖습니다. 기아는 에이스 양현종을 선발로 내세우고 LG는 리오단으로 맞섭니다. 리오단 선수는 이번 시즌 기아를 상대로 3전 3승을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후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리오단에게 강한 공격력으로 맞서 승리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전남 지역 곳곳에 대형 프리미엄 아울렛 입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의 입지나 시장성 타진이 진행이 되면서 급진전 혹은 정체 상태로 양분되는 분위기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진척이 빠른 곳은 LG패션이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광양읍 덕예리 지역. 이미 지구 단위 도시 계획이 마무리된 곳인데다 입점 절차가 순조로워 사업 추진 1년 만에 개점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수변 공간 조성 등을 위해 하천 인근 부지가 추가 확보돼서 당초 예정보다 면적도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박람회장 활용 방안의 하나로 제시됐던 여수엑스포 부지의 홍콩 명품 아울렛 유치 논의는 현재 정체된 상태입니다. 큰 틀의 사후 활용 방안도 확정되지 못한 상황 속에 지역 상권의 반발 정서까지 감지되자 진행을 중단한 겁니다. 결과는 별도로 나온 것은 없어요. 그런 방향이 좋겠다.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롯데가 순천 선월지구에 타진했던 아울렛 입점 계획도 진척이 없습니다. 광양경제청 측은 대형 쇼핑몰 입점설과 관련해 부지 매입은 물론 입점 논의도 중단됐다며 당분간 진전될 소지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위치가 광양읍 덕예리와 멀지 않아서 재추진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렛인 경우에는 주변 인구가 120만 명 규모입니다. 여수나 순천 인근에서 대형 아울렛을 한다는 것은 동일 상권에 동일 지역이 중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세계가 나주에 추진하는 대형 패션 아울렛도 입점이 유력하지만 도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가 남아 최소 3, 4년 정도의 시일이 더 필요한 상황. 이에 따라 전남 동서부의 한 곳씩 광양과 나주에 대형 아울렛이 시차를 두고 들어설 전망인 가운데 주변 지역 상권의 반발 여부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지난해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전년도보다 1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의료기관이 유치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은 1,900명으로 2012년에 유치한 관광객 1,600여 명보다 13% 늘었습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광나는 의료관광도시 발전 방안을 수립해 해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통역 인력 등 관련 자원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공동주택의 음식 쓰레기 세대별 종량제가 시작된 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종량제를 시행하는 공동주택 가운데 20%가 지난해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한 이후 월 평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전보다 37%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세대별 종량제는 음식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무선 인식기로 무게를 측정해 세대별로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광주시는 오는 2016년까지 세대별 종량제 기반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오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진로 진학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전남대는 이번 박람회에서 전국의 고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전공과 진학 상담, 진로 체험과 학과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특강도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이 인터넷을 통해서 물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에 일정 혜택을 주는 K글로벌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K글로벌 카드는 인터넷으로 해외 직구 시 이용 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해외에서 직접 사용한 금액의 5%도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또 광주은행에서 외화를 환전하면 최대 70%의 환율 우대 혜택도 적용됩니다.